일본 언론이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콜라보는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의 콜라보에 버금간다 라고 보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일본의 한 언론이 K-팝의 성공을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K-팝과 세계적인 팝뮤직의 멋진 콜라보는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 라는 말을 상징한다며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콜라보는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의 콜라보에 버금간다 라고 전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가를 떠나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사의 내용입니다. 왜 K-팝은 아시아와 세계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었을까? 콜드플레이와 BTS의 콜라보 곡이 주는 충격.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 이런 희망에 가득 찬 말을 믿고 싶다. 예를 들어 영국의 록 심벌이자 전직 비틀즈 출신인 폴 맥카트니와 미국의 팝 아이콘 마이클 잭슨의 콜라보로 탄생한 1983년의 명곡 Say Say Say는 대서양에 큰 다리를 놓고 음악이 국경을 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이트 넘버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물론 비틀즈의 미국 진출, 그 이전에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영국에서 인기를 끄는 등 영미간의 음악문화 왕래는 있었다. 그러나 폴과 마이클이라는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간의 콜라보는 음악이 국경을 넘어 본질적으로 교차했다는 점에서 특히 고무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은 사투리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영어권, 음악, 특히 팝음악이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언어의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도 있고 Say Say Say는 팝음악에서의 역사적인 의의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비영어권, 특히 아시아와 서양의 팝 음악적 교류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이었던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다. 일본에서는 양악이라고 구분되는 영어권의 음악을 위화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음악이 서양의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널리 울려 퍼지게 된 케이스는 적다. 사카모토 큐의 위를 보고 걷자가 전미 1위를 획득했던 일부 예외는 있지만 드림스 컴 트루나 비즈, 우타다 히카루라고 하는 일본 내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는 아티스트도 영어 가사의 악곡을 제작해서 해외로 향해서 발매해도 좀처럼 히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발 음악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한 것이 K-팝이다. 한국 음악 시장은 일본보다 규모 자체는 작아서 국내만의 비즈니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K-팝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K-팝. 2016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최다 조회수 기록을 깬 것을 시작으로 세계 음악계에서 K-팝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큰 화제다. 참고로 유튜브 구독자 수 탑5 아티스트는 블랙핑크, 저스틴 비버에 이어 BTS, 마시멜로, 아리아나 그란데로 K-팝의 팬덤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콜드플레이와 BTS에 의한 충격. 이러한 시장 규모나 조회수, 구독자 수라는 정량면의 임팩트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K-팝의 실력, 저력이다. 올해 열린 제63회 그래미상에서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가 최우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르며 비록 수상은 놓쳤지만 K-팝이 세계 음악계의 최첨단에 있음을 선명히 각인시켰다. 더욱 이들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고 있다. 이미 구미뿐만 아니라 세계의 음악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까지 침투한 K-팝은 마침내 아시아로부터 태평양을 넘어 미국 음악계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다. 그리고 구미의 메이저 아티스트와 K-팝의 콜라보레이션이야말로 그 다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 되었다. 레이디 가가의 앨범 크로마티카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나 엘튼 존을 피처링으로 초대한 노래가 수록된 가운데 샤워 캔디에서는 블랙핑크와 콜라보. 게다가 8인조 보이 그룹 에이티즈도 펜타토닉스, 리를 스페이스의 리미스에 참가, 거물급 아티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뒤지지 않는 퍼포먼스는 실력이 뒷받침되는 K-팝의 강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전에 발표된 콜드플레이와 BTS의 마이 유니버스의 충격은 첫머리에 소개한 폴과 마이클의 Say Say Say의 임팩트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콜드플레이와의 콜라보라는 사실도 그렇지만
크리스 마틴이 BTS에게 제공할 생각으로 쓴 곡에는 BTS 멤버 전원의 파트가 있고 한국어 가사도 포함되는 부분의 높은 순도를 느낀다. 재능과 재능이 서로 만나 그곳에서 나오는 상승 효과를 진수로 하는 마이 유니버스는 진정한 의미의 콜라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K-팝과 세계적인 팝뮤직의 멋진 콜라보는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이 음악은 국경을 초월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상징하는 듯하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은 분석만 하지. 일본은 다른 나라의 성공을 분석하고 한국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차이다. 창피해. 더구나 그 분석마저 틀리고 있는 시장이 작다든가 국책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분석할 뿐이다. 이대로라면 앞날이 캄캄할 테니 더욱 걱정. 두 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BTS가 내는 곡이 좋고 노래가 능숙하고 댄스 스킬이 높고 인성이 좋고 비주얼이 좋고 리더의 IQ가 높아서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고 슈가의 프로듀싱 능력이 트렌드를 휘어잡는 센스가 좋으며 소속사에서 멤버들을 존중하면서 스킬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판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튜브는 몇 번을 봐도 하루에 1회나 2회밖에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전에 호시노 겐씨가 말했었으니까. BTS의 버터는 하루에 1억 100만 재생이 되고 동시 접속자 수 390만 명으로 모두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으며 유튜브 조회수가 올해에만 60억이니까 대단해. 스포티파이에서도 올해 10개월 동안 70억 재생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아티스트. 일본 아티스트는 일본에서 아이튠즈 1위를 하기도 힘들고 스포티파이에서는 가장 대단한 일본 아티스트조차 올해 10개월 동안 겨우 수억 재생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생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아티스트인 BTS라는 점. 현실이 이래서야 일본 대중문화는 따라잡을 수 없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이해했으면 2년 전에 광고만으로 런던 번화가를 팬으로 가득 채운 BTS는 세계 최대인 영국의 웸블리를 영국의 에드시런 다음으로 빨리 매진시키거나 최근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을 4일간 매진시킬 정도로 인기가 있다. BTS 같은 아티스트는 이제 안 나올 것 같다. 왜 K-팝은 아시아와 세계의 경계를 넘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이 한국 음악 시장은 일본보다 규모 자체가 작아서 국내만의 비즈니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K-팝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다 뿐이라는 건 뭔가 부족하다. 자국 시장이 작은 나라는 많아. 음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평균 연봉은 일본보다 약 40만엔 높아. 문화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에는 한국계 이민자가 많다죠. 일본계보다 훨씬. 일본은 행인지 불행인지 인구가 1억 명이라서 국내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를 조달해버린다. 즉 대중문화도 휴대폰도 가전도 갈라파고스화 하기 쉬운 환경이 일본에 있다. 일본인이 세계로 나가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어려울 듯. 한글 발음은 복잡하고 영어 발음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은 영어 발음이 능숙.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에서도 배우들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를 할 때가 있어서 굉장하다고 생각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K-팝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중년인 나로서는 어디가 좋은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 뭐 그런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0년 후의 아이들이 이 K-팝을 그리워하며 들을까 하는 점이다. 내 세대에게는 30-40년 전의 명곡이 마음속에 살아있다. 추억 미화라고 할지 몰라도 리메이크 앨범의 히트가 보여주듯 그만큼 예전 명곡들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K-팝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금방 질려버리는 대량 소비의 대상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의 아이들이 30년 후에 BTS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흥얼거리고 50세가 넘은 BTS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 같지는 않다. 젊은 시절의 명곡은 의미를 깨달으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것은 큰 재산이므로 K-팝이든 뭐든 좋으니까 그런 곡을 많이 남겨주기를. 그건 이미 멋대로 생각한 거겠죠. 지금의 젊은이들은 20년 후 지금 좋아하는 곡을 그리워할 겁니다. K-팝 팬은 K-팝을, J-팝 팬은 J-팝을. 그런 겁니다. BTS의 곡에 대해 몇 년 후면 잊혀져 라든가 기억에 남지 않아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나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로 나미에, 하마사키 아유미, 코모로 패밀리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그 시절의 즐거웠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부모 세대에게 본인이 듣는 음악을 부정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왜 남의 취향을 부정하는 걸까요? 특히 여성 팬들에 대한 남성으로 생각되는 분들의 막말 댓글은 보기에도 너무합니다. 님의 말투는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추억이 되겠죠. 30년 후의 BTS라 그땐 각자의 길에 매진하고 있겠죠. 그들이 남긴 영광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이 열어준 길로 후배들이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난 그들의 노래를 계속 듣고 있지 않을까. 힘이 되어주는 노래가 많으니까. 억지 밀기로 이렇게 팔리는 건가? 억지 밀기로는 안 팔리죠.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억지 밀기로 좋아하게 되던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억지 밀기로 좋아할 만큼 인간은 단순하지 않아요. 억지로 밀었대. 내두익입니까? 억지 밀기로는 팔리지 않죠. 모두 레밍의 무리처럼 늪으로 향하게 되죠. 한번 보면. 보통 외국 음악이 유행하는 패턴이라는 것은 국내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국에만 있을 때 발생합니다. 국내에 이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국경을 초월해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요를 발굴해냄으로써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한류의 신기한 점은 창의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한류 팬분들의 발언만 보면 국내의 기존 음악을 부정하고 예를 들어 J-팝을 마구 깎아내려서 바보 같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무리하게 자신들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 나라의 음악에 비해 K-팝이 상위에 있다고 팬들에게 맹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K-팝은 훌륭해. J-팝은 좋지 않아 라는 댓글을 보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 댓글을 본 사람은 K-팝을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들어보고 좋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겠죠. 음악이란 자신의 감성으로 듣고 싶어지는가의 여부죠. 저는 J-팝도 K-팝도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K-팝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일본에도 많아요. 그건 끌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J-팝을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의 아이돌은 같은 코멘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비판이 신경 쓰여서 살펴보니 좋았다고 하는 계기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K-팝을 봤는데도 일본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결국은 내 안의 문제, 세뇌 같은 거 쉽게 하지 못합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도 차트를 석권하고 있으며 중동, 중남미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각 나라의 음악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BTS는 그들의 무엇이 그렇게 미치게 할까? 라고 하는 면에서 산처럼 기사도 책도 나와 있고 영국의 대학에서 학회가 열리며 하버드의 논문으로도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타국 음악 비판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K-팝이 실험적이고 서양과는 다른 참신함이 있다고 분석하는데 일본에서는 팝의 표절일 뿐이라는 분석밖에 없네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무엇이 신선하고 독창적인 것인지 간파하지 못하는 대중이나 아티스트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상외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 현실적이고 정확한 편이라 놀랍습니다. 반면 한국이 잘 나가는 게 못마땅한 우리의 넷 우익군들은 K-팝과 방탄소년단의 위험 앞에서는 큰 힘을 못 쓰고 있네요. 궁시렁거리고 있는 넷 우익을 보니 방탄소년단 슈가씨의 명언이 떠오르는군요.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내 취미예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